뭐 빨리 보시면은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윈도우 함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창이죠, 창. 사실은 이렇게 창. 여러분 창문을 통하면 그죠? 이거 그림인데 이게 세상이라고 쳐요. 이게 바깥 세상이야. 이게 바깥 세상인데 창문을 통하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죠. 그죠? 여기만 볼 수 있어요. 윈도우 함수라는 거는 이게 전체 테이블이에요. 이게 전체 테이블이면 내가 원하는 작은 테이블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전체를 내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연산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윈도우 함수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도 연산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함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계 함수를 그냥 보통 집계 함수를 쓸 거예요. 윈도우 함수라는 거는 전체 테이블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컬럼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가 특정 행들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행과 행 사이를 뭐 연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전체 테이블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룹 바이를 쓴다든지 오더 바이를 쓴다든지 where를 쓴다든지 그죠? select from where 그죠? select from where 뭐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from where, group by 이렇게 순서 그 순서 말고 우리가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select 문장으로 읽으려면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조절을 하고 싶을 때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윈도우 함수가 내가 어떤 컬럼에 대해서 할 건지를 골라요. 윈도우 함수로 여기 보시면 select 윈도우 함수 이렇게 되죠. 그 함수를 내가 지정을 할 거야. 어떤 함수한테 누구한테 여기 컬럼 이 컬럼한테 할 거야. over 윈도우 함수를 얘한테 적용시키겠어. 누구한테 적용시킬 거야? 이렇게 내가 선택한 작은 공간 있잖아. 전체 테이블에서 윈도우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서 작게 선택한 부분 있죠. 작게 선택한 부분. 그 부분에 내가 윈도우 함수를 쓸 거야. 누구에게란 뜻이야. 누구에게. 그 대상에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함수를 over 할 거야. 누구에게? 내가 선택한 윈도우 함수로 선택한 그죠? 여기 지정 범위 그게 이 네모 박스예요. 그 네모 박스 안에다가 쓸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테이블이 아니라 그죠?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계산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쪼개 놓은 작은 테이블 안에서 다시 분석을 실행을 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테이블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이거 왜 쓰죠? 이 테이블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select from where, group by, order by 였어요. 물론 having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왜 해요? 왜? 내가 입맛에 맞는 형태로 데이터 테이블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분석하고 싶은 윈도우 함수로 분석하고 싶은 작은 테이블도 내 입맛에 맞게 좀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윈도우 함수가 어떻게 적용될 건지를 괄호 안에다가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선택적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partition by가 먼저 나와요. partition by. 그래서 파티션으로 먼저 나누고 그죠? 이게 뭐랑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룹 바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체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누겠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으로 먼저 나눌 거야.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누고 어떤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누고 그거를 내가 정렬하겠어 라는 거예요.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지 그죠? 내부 안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지 그죠? 원래는 전체 행에 대해서 갔었죠? 근데 이거 말고 그 테이블 파티션 안에서 이렇게 오름차순 하든지 파티션이 없으면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해요. 근데 우리가 파티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줬다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꺽쇠 표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할 거야. 파티션을 나누고 아니면 파티션이 없는 상태로 하여튼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하고 내가 어떤 행들을 원하느냐 이런 거죠. 얘가 where의 역할이랑 거의 똑같은 거야. rows랑 range가 있습니다. 나 어떤 row들에 대해서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뒤에 부분 가면 더 예제가 더 화려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파티션을 나눴어. 그죠? 파티션을 나눠서 난 요 파티션만 보고 싶어요. 여러분, 파티션이 뭐죠? 아,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있네. 파티션은 뭐냐면 사무실에서 이제 뭐 부서끼리 좀 나눠줄 때 파티션을 세우죠. 장벽 세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그룹 바이 같은 역할이지 그룹 바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룹 바이처럼 이렇게 행을 갖다가 분할해 주는 거예요. 분할해 주고 거기다 이제 오더 바이를 하고 로우즈나 레인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개체가 몇 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8개의 개체가 있어. 근데 나는 로우즈라는 조건을 통해서 뭐 여기랑 여기만 분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여기 4개만 분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가실 텐데 좀 이따 뒤에 그림 보면서 얘기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의 이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partition by라는 절이에요. 이건 order by 절이고요. 그 다음에 windowing 절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이 윈도우 함수를 적용할 겁니다. 그 적용 대상을 알려주는 게 over 절이에요. 그래서 over 괄호 안에 있는 공간이 바로 내가 그 윈도우 함수를 적용할 공간입니다. 이런 뜻이죠. 되셨어요? partition by, order by, window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꺽쇠 표시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꺽쇠 표시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윈도우 함수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순위 함수, 윈도우 집계 함수, 그러니까 집계 함수인데 윈도우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순서 함수가 있고 비율 함수가 있어요. 순위 함수는 length, dense length, 그 다음에 row number, 그 다음에 윈도우는 sum, max, min, average, count 이건데 이거는 제가 집계 함수 때 빡세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교재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잘하실 거예요. 집계 함수 제가 빡세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순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이제 여기랑 요 2개 있죠. 요 2개. 순위 함수, 행순서 함수를 조금 잘 기억해 주세요. 비율 함수랑. 윈도우 집계 함수가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편해요. 여러분들 되게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하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자, 그래서 순위 함수, 행순서 함수, 비율 함수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노란색 책 있잖아요. 사슴문제집. 사슴문제집을 푸실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125페이지가 보시면 126페이지랑 126, 127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만 빡세게 공부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문제 푸는 게 거의 한 절반 이상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푼 거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아주 초저비행으로 합격하실 거예요. 아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제가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지. 자, 그래서 순위 함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25페이지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 SQL P 과정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지 마시고 제가 커버를 안 해드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 부분은 잘 찍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저는 모든 범위를 커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코드 한번 보시죠. 자, select 해서 뭐 할 거니? 여기 보니까 sums를 하는데 over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윈도우 함수겠구나. over라는 게 있어야 돼요. over는
윈도우 함수가 적용될 대상에 대해서 넘겨주는 거야. 나 썸쌀 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오버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함수가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조그만 작은 테이블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겠구나.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좀 작게. 전체 테이블이 이만큼이라면 이게 아닌데. 전체 테이블이 이만큼이라면 전체 테이블이 이만큼이라면, 그죠? 이만큼이었다면 내가 연산할 부분은 이걸 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그맣게 잘라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째로 partition by jo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b별로 이렇게 파티션을 내봐라. 그죠? 여기를 파티션을 내봐라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salesman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파티션을 내봐. 파티션을 내고, 근데 이게 그룹 바이 역할을 하지만, 그룹 바이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룹 바이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 바이처럼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죠? 여기에서 뭐 집계함수가 막 탁탁 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내부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order by start descending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순서대로. partition by, order by, row or range. partition by, order by, rows or range. partition by, order by, range. partition by, order by, rows 이런 식으로. 아니면 파티션이 빠져도 됩니다. order by, rows.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순서는 맞춰줘야 돼요. 순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order by 해라. 그래서 정렬해라. 그 내부 안에서 다시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파티션으로 나눴어. 파티션으로 나눴으면 셀러리를 내림차순으로 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그래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안에서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죠? 이렇게. 지금 약간 혼돈의 도가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그룹 바이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렬도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애들을 뽑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애들. 그죠? 이 행들에 대해서 이 4개의 행을 다 연산할 거니? 라는 거예요. 4개의 행 다 연산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laws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bounded preceding. 여러분 이거 unbounded preceding은요. 이거 저기 뒤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unbounded라는 건 limited, unlimited예요. 제한이 없어. 맨 위나 맨 아래로 가라. 근데 preceding이라는 거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이거 뒤에 필기하지 마세요. 뒤에 또 있어요.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돼 있으면 unbounded preceding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부터 지금까지 연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의 행부터 지금 행까지 연산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요것만 볼게요. 터너라는 사람의 썸쌀은 뭘까? 엘리어스 썼을 때 썸쌀이 뭘까라고 했으면 이 썸쌀은요. 셀러리라는 컬럼에 대해서 그죠? 셀렉트와 똑같죠? 셀러리라는 컬럼에 대해서 그거를 잡에 대해서 분할을 했을 때 그죠? 잡에 대해서 분할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셀러리로 다시 정렬이 되어 있고 그게 unbounded preceding부터 현재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맨 위의 행부터 지금까지를 합산해서 만들어낸 게 3100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죠? 우리가 한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게 전체 테이블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연산은 어느 부분에 가서 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룹 바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룹 바이 문장 쓴 적이 없어요. 여기는 셀렉트랑 from 문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룹 바이를 안 쓰고도
그죠? 그룹 바이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잘라냈어요. 파티션 바이로 잘라냈고 거기 안에서 오더 바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산할 거야? 행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애들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선택되면 그거 더해서 4350.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선택되면 56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죠. 약간 불편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적 그 부서별 뭐 누적 연봉 구하는 거죠. 그죠? 월급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파티션 오더 바이 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오더 바이가 먼저 와야 되나? 파티션이 먼저 와야 되나? 여러분 원래 데이터셋을 보세요. 원래 있는 데이터셋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뭘로 우리가 나눌 거예요? 파티션 바이로 뭘로 나눌 거예요? 잡으로 먼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더 바이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쌀로 할 겁니까? 쌀. 그 뒤에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이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그 윈도우가 작동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의 순서는 테이블에 정렬되어 있는 순서에서 뭔가 끊어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근데 이거 헷갈린 사람은 없어요. 파티션 바이, 오더 바이, 로우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티션 치고 그 안에서 순서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로우를 뽑아낼 거야. 어떻게 뽑아낼 거야? 로우즈는 행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낼 건데 맨 위에부터 현재 행까지를 다 뽑아서 연산에 참여시킬 거다. 그게 바로 썸쌀이 작동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썸쌀은 여기 있죠. 이게 전체 테이블인데 요만큼만 연산해서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조금 머리가 뻑적지근하죠. 그죠? 그래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는 부분을 로우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연산에 참여시킬 행을 선택하는 부분을 윈도잉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윈도잉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윈도잉 절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죠. 윈도잉 절은 로우즈랑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로우즈, 레인지. 로우즈는 행을 선택할 때 하시는 거예요. 나 이 행 선택할래. 이러이러한 행들을 선택해서 연산에 참여시킬래 할 때 로우즈를 쓰시는 거고요. 레인지는 값의 범위로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값의 범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보다 15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죠? 150만큼 뺐는데 그것보다 큰 애들. 이게 말이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값의 범위를 지정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개체만 뽑아서 연산에 참여시킬래. 이렇게 쓰는 게 range. 되셨죠? 로우즈는 어디 위에 있는 행 내가 고를게 라는 뜻이에요. 자, 로우즈부터 먼저 갈게요. 로우즈부터. 자, 그래서 로우즈를 보면요. 로우즈는 현재 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urrent row라고 해요. 나 지금 현재 행이야. 내가 연산의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연산을 하는 주역 있죠? 그죠? 걔를 current row라고 하고 그 다음에 current row보다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preceding이라고 해요. preceding은 뒤처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연산에서 이미 뒤쳐져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갈 애들, 앞으로 할 애들이기 때문에 following, preceding은 이전. 그죠? 영어 표현 그냥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urrent law의 preceding.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one preceding. 그죠? 뒤로 한 칸 갔으니까. 그죠? 얘는 two preceding. 얘는 three preceding. 이렇게 불릴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맨 위에 있죠. 그래서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unbounded preceding. 끝이 없어. preceding의 맨 위에 끝, limit를 보여줘. 그게 unbounded preceding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unbounded preceding. 자, 그러면 한 칸 앞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할까요? one following. 얘는 두 칸 갔으니까 two following. 얘는 끝까지 갔으니까 unbounded following. three following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재 행의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preceding이라고 하고, 아래, 바로 한 칸 위에 있는 거 one preceding, 바로 한 칸 아래에 있는 거는 one following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는 unbounded, 맨 아래는 unbounded preceding. 오! following이에요. 아, following. following 밑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해보면 되죠. 다시 연습도 해보면 되죠. 자,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이제는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각 부사별 누적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odd by st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나 윈도우 함수 이제 작동해. 해서 뭐 해야 되는데, star 컬럼을 썸을 할 건데, 그죠? star 컬럼에 대해서 summation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요런 조건에 대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하나 개체를 꺼내오면 partition by job으로 일단 다 뜯어 고쳐. 그죠? job으로 다 뜯어 고쳐. 그 다음에 job 내부 안에서 다시 정렬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odd by star. star로 정렬해줘. 그래서 star로 정렬 다 돼 있죠. 파티션 내부 안에서. 그죠? 파티션 내부 안에서 다 정렬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ows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rows unbounded preceding을 어디까지 해?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해란 뜻이에요. 이거는 rows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단 하나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쓰여 있으면 현재 행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누구한테 갈 건지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 행이 ford라는 애가 연산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current랑 unbounded preceding이랑 똑같아요. analyst라는 그 파티션에서 얘는 current row,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ford라는 애가 연산에 참여한다면, 연산의 계산 과정에 들어가 있다면 얘는 unbounded preceding이면서 동시에 current row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unbounded preceding까지의 합을 구하면 3천이죠. 그대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스콧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연산에 참여했어요. 그럼 스콧이라는 사람은 현재 있는 current row랑, 그죠? 현재 있는 current row랑, 그 다음에 unbounded preceding부터 현재까지에 있는 star, 요 두 개를 갖다가 연산에 계산을 해서 3,000과 3,000을 더해서 6,00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연산에 참여하게 되는 썸이란 썸 셀러리를 이제 합산을 할 때 거기에 참여시키게 되는 행들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누구로? rows로 선택을 한 거예요. 되셨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셀러리를 할 건데 이거 자신은 어떻습니까? 얘 자신은 current row면서 unbounded preceding이에요. 맞죠? 얘는 뭐야? 얘가 current row고 얘가 unbounded preceding이니까 어때요? unbounded preceding부터 current row까지의, 그죠? current row까지의 셀러리를 합해서 1750이 됐어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세 번째 아담스는 11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unbounded prece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bounded preceding 맨 위에서부터 계산을 해라. 그래서 800과 950과 1100을 합산해서 2850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계산이 이 파티션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죠? 파티션에서 벗어나는 계산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윈도우 함수는. 그죠? 그래서 파티션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파티션에서 벗어나지 않는 계산을 만들어내요. 전부 다 파티션 안에서 몇 행을 쓰든지 그 결과가 다 파티션 안에서 갇혀 있어요. 왜냐면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문에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큰 들판을 보고 싶어도 창문에서 비춰지는 그 창문이 허락하는 공간까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윈도우 함수예요. 자, 범위 지정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로우즈라는 게 마음에 잘 안 와닿습니다. 저도 공부하는데 한참 걸렸고요. 근데 해석하면 돼요.
자, 위에 같이 우리가 한 번 썼어요. 그냥 rows unbounded proceeding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거기가 시작점이 unbounded proceeding부터 current row까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되셨죠? 그냥 하나만 rows 띡 하고 하나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현재 행까지 또는 현재 행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행부터 거기까지는 왜 그래요? 왜냐하면 unbounded proceeding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서부터 현재 행까지 계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unbounded following이라고 돼 있었으면 current row부터 unbounded following으로 갔겠죠. 왜냐면 연산은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네? 그죠? unbounded proceeding부터 current row부터 unbounded following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만 툭 던져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 rows unbounded proceed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unbounded proceeding부터 현재 행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만 툭 집어넣는 거는 현재 행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rows unbounded following 그럼 뭐예요? current 행부터 맨 아래 행까지 그죠? rows one proceeding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부터 한 칸 위에 있는 행을 우리가 one proceeding 그러니까 두 칸을 연산에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현재 칸하고 바로 위에 있는 칸. 그죠? 그 다음에 rows to following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칸하고 그죠? 현재 밑에 있는 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칸까지 연산에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죠? 현재 행부터 두 칸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몇 칸을 계산하는 거야? 3행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현재 행까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rows one proceeding 이렇게 됐으면 뭡니까? 연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제임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임스고 샐러리가 뭐 950인 상황이에요. 제임스인 사람에 대해서 제임스에 하는데 이제 윈도우가 어떻게 작동해? some star over all of I star 쌀로 이미 정렬을 하고 파티션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지금 파티션 없죠? 파티션이 없는 상태에서 rows one procee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관식 나오면 쓸 수 있죠? rows one proceeding 그죠? 쓸 수 있어야 돼요. rows one proceeding rows two proceed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행까지 연산에 포함시켜라. 950분만이 아니라 그죠? rows one proceeding 그 위에 있었던 애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해라. 그래서 950과 800을 더해서 1750이 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현재 행까지가 아니야. 뭐 현재 행까지 계산하고 싶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내가 제임스라면 나는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까지 다 합해서 그죠?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까지 다 합해서 요 세 개의 합산을 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끝나는 시점이나 시작하는 시점이 current row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나 끝나는 부분이 current row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재 행보다 위에 있는 거랑 현재 행보다 아래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줄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 쓰냐면 between A and B라는 걸 씁니다. between A and B.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타 때문에 one proceeding and one following.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현재 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제임스라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임스라는 애를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제임스의 이 큐음쌀이라는 거, 그죠? 윈도우 함수의 큐음쌀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rows between one proceeding and one following. 그래서 one proceeding과 one following. 그러니까 현재 행으로부터 한 칸 위에 있는 애랑 한 칸 아래에 있는 애. 그죠?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색깔을 이렇게 칠해야지. between A and B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를 이제 구할 거야. 요 세 개를 합산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게 2850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괜찮으시죠? 좋아요. 여러분이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찝어서 계산해보세요. 1500하고 1600하고 2450을 더해서 5500이 나와요. 5550.
자,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해 보죠. 자,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to following. 그럼 뭐야? 최고 위에 있는 행부터 현재 행보다 두 칸 아래에 있는 행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만약에 제가 퀴즈를 낼게요. 퀴즈. 내가 지금 세 번째 행이에요. 세 번째. 테이블의 세 번째 행이면 여기 연산에 참여하는 애들은 총 몇 개예요? 5개의 행이 연산에 총 참여할 거예요. 무슨 윈도우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unbounded부터 그죠? 내가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째보다 밑에 2개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까지 다 하겠다. 위에서부터 5번째까지 다 하니까 5개가 연산에 참여해요. 자, rows between two preceding and current row 이렇게 돼 있으면 내 행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 위에 있는 것부터 현재 행까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뒤에 between 다 빼버리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도 요거랑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rows one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 그럼 뭐야? 내 위에 있는 행부터 최하단까지를 내가 다 계산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e following and three following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모시기 한데 내가 만약에 현재 행이 여기에요. 그러면 one following은 여기죠. 그 다음에 three following은 여기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작 연산에 참여 못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애랑 여기 세 번째 밑에 있는 애까지 이 세 개가 연산에 참여하게 되겠죠. 되셨죠? 이거 그래서 rows between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rows는 행이 행. rows 자체가 행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rows 말고 range로도 할 수 있어요. rows 말고 range로도. 그래서 range 150 preceding 이렇게 돼 있으면 자, range 150 preceding이라는 거는 현재 칼럼의 star 컬럼 값을 기반으로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star 컬럼보다 150 이하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작은데, 그러니까 preceding이라는 게 뒤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야, 이거 말 되게 어렵다.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걸로. 나는 지금 얼마입니까? 셀러리가 950이죠? 그럼 나는 150 preceding 이렇게 돼 있으면 950보다 작기는 한데 그 차이가 150 이하인 거. 1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150 이하예요. 이하. 그럼 150 차이 나는 애는 뽑혀요? 안 뽑혀요? 뽑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토바이 일부러 넣었어요. 너무 괴상할까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950보다 커요. 그러니까 150 preceding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간이죠. 여기는 following을 써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150 preceding, 그죠? 작긴 해야 되는데 뭐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 차이가 150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700인 애가 있었어. 그럼 걔는 계산 과정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950하고 700은 차이가 250을 넘잖아요. 그죠? 150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운 좋은 800은 950하고 차이가 얼마나요? 150 차이 나죠. 그래서 나는 합산할 거야. 그래서 요 행하고 요 행이 합쳐져서 1750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예제로 얘를 한번 보시죠. salesman 터너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연봉이 1500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작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애. 그죠? 연봉이 아니라 그냥 그 칼럼 값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1500보다 여기다 얼마 150 플러스딩을 했죠. 그러니까 작기는 한데 못해도 135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sum 윈도우 함수의 계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얘는 1300이니까 1350을 안 넘죠. 그래서 이 연산에 참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그냥 나만 계산할래. 그래서 15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range 150 preceding 이거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되시죠? 이러면 안 돼. 현재 값으로부터 작은 값. preceding이라는 건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preceding은 작은 값을 찾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까지만 인정이 된다?
150까지만 차이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값이 있으면, 그죠? 내가 이 값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이야.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150 preceding, between 150 preceding and 150 following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50,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50, 위아래로 150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150, 1150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지는 행들을 뽑아서 연산에 참여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바이를 넣는 게 어찌 보면 좋겠죠. 그죠? 아우 쉽다. 그죠? 이제 좀 말이 안 나와. 제가 답답한가 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 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0 proceeding 뭐예요? 150 proceeding. range 150 proceeding. 현재 칼럼의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값 중에서 150 이하로 현재 값하고 차이가 나는 행들을 선택적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range unbounded proceeding. 그러면 현재 값을 포함해서 모든 작은 값들 있죠. 그냥 모든 작은 값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unbounded proceeding. 자, range between 150 proceeding and 150 following. 그러면 150 이하로 차이가 나고 150 이하로 차이가 나는 작은데 150 이하 차이, 큰데 150 이하로 차이가 나는 행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range between unbounded proceeding and current row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작은 값부터 현재 값까지를 다 더하겠다. 그 행들을 모두 다 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집계 함수, 말이 안 나와. 일반 집계 윈도우 함수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뒤에서 잠깐 나올 텐데 뭐 그렇게 사실 시험 문제는 거기가 다이긴 한데 해도 순위 윈도우 함수 한번 볼게요. 순위 윈도우, 순위를 가리켜주는 윈도우 함수예요. 순위를 가리켜주는 윈도우 함수는 종류가 랭크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댄스 랭크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넘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 랭크부터 할 거예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각각의 윈도우 함수가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랭크인지, 댄스 랭크인지, 로우 넘버인지를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select everything, everything 아니네. select rank인데 여기에서는 순위 함수에서는 요 괄호 안을 빼놓습니다. 괄호 안을 빼놔요. 그냥 오더바이로 해놓는 걸로 랭크를 정해요. 여기서. 여기 비워둡니다. 비워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행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건데 랭크를 매길 건데 그 랭크를 어떤 기준으로 매길 거야? 오더 바이 셀러리로 기준을 매길 거야. 그래서 오더 바이 셀러리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나열한 것에 우리가 랭크를 매길 거야. 1등, 2등, 3등, 4등, 4등, 6등, 7등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이제 지정을 해서 작동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 3, 4등이잖아요. 여기를 좀 체크해 주세요. 4등, 4등이에요. 동차가 돼요. 동차가 나오는데 동차 나온 다음에 여기를 그냥 5등을 건너뛰고 6등으로 나와요. 왜냐면 4등이 2명이니까 5등 1명 없는 거잖아. 그래서 6등으로 돼요. 그래서 랭크는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죠? 너그럽지 않지. 5등이 없잖아. 너그럽다는 표현 자체가 알맞지 않아요. 하여튼 연속되지 않은 등수가 나오겠죠. 랭크 같은 경우엔 연속되지 않은 랭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실게요. 랭크는 이런 거였지. 연속적이지 않은 등수가 나올 수 있으면 랭크야. 되셨죠? 그래서 랭크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된다.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다 붙어 그냥 랭크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 너무 쉬워. 이게 다 우리 벌써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이번에는 partition by job 해가지고 job을 죄다 찢어놔요. 파티션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화, 그죠? 파티션, 파티션, 파티션. 파티션 한 다음에 order by 정렬해. 그 안에서 다시 정렬해. salary descending. 그래서 셀러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렬해. 정렬, 얘도 정렬, 네임 차순 정렬, 정렬, 정렬. 해놓고 뭐래요? 거기에서 순위 매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순위를 누구로 매겨야 돼요? 셀러리를 기준으로 매기면 돼요. 그래서 파티션 내부 안에서 얘네 몇 등이야? 1등, 1등. 그죠? 얘네는 공동 1등. 얘는 공동 1등. 그죠? 얘는 1등, 2등, 3등, 4등. 얘는 1등, 2등, 3등. 여기는 얘네 뭐야? 깜짝이야. 파티션 이거 하나 더 나눠야 되죠? 왜 이렇게 했어? 1등, 2등, 3등,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 1등, 공동 2등 이런 게 나와요. 대신 연속적이지 않은 등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댄스 랭크가 있어요. 댄스 랭크. 자, 여러분 랭크는 언제 쓸까요? 보통 랭크는 치열한 거 있죠. 치열한 거. 굉장히 치열한 거. 뭐 예를 들면 7명에서 경쟁해서 뭐 몇 명이 떨어지고 이런 거. 그죠? 7명이 경쟁해서 1등은 1명이고 2등이 3명이었고 뭐 2등이 3명이면 이제 몇 등이 나와야 돼? 5등이 1명이고 6등 1명이고 7등 1명이고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치열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랭크를 쓰는데 아주 빽빽한 거 있어요. 빽빽한 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막 100명, 1000명 막 한 10만 명이 봤어. 10만 명이 봤어. 댄스라는 거는 여러분 랭크에다가 댄스를 붙인 거잖아요.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댄스. 빽빽해. 그러면 여러분 등수라는 게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게 등수거든요. 내가 지금 몇 등이지? 나 1등인가? 3등인가? 5등인가? 10등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랭크를 치면 60만 명이 만약에 수능을 봤어요. 그럼 나 몇 등이지? 했더니 13만 등이래요. 13만 등. 감이 안 와. 13만 등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 빽빽해. 무지 빽빽해요. 응? 수능같이 빽빽해. 그럼 나는 바로 10만 등이래. 바로. 그럼 10만 등에 대한 느낌이 오나요? 안 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랭크로 처리하면 10만 등이 바로 뜰 수가 있어요. 3문제 틀렸는데 10만 등이 바로 떠. 왜? 1등 동점자가 만약에 99명이에요. 1등 동점자가. 그럼 그 다음 나오는 건 2등이 아니라 바로 100등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100등? 나 100등 했어 엄마! 이 새끼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의미가 막 퇴색돼요. 그 랭크,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면 랭크를 써도 돼. 그죠? 근데 막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럼 2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1등 했어. 1등 점수대야. 2등 점수대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이제 그만 얘기할게. 그죠? 너무 사람이 많으면 등수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그 등수 점수대를 좀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댄스 랭크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시면 1등이 나왔고 2등이 나왔어요. 공동 2등이 나왔어. 근데 얘는 이제 4등이 아니라 3등부터 시작하는 거야. 공동 2등 다음엔 3등이지 당연히. 이렇게 된 거. 되셨죠? 그래서 얘는 댄스 랭크는 어떻습니까? 연속적인 등수가 나와요. 연속적인 등수. 그래서 댄스 랭크는 연속적으로 나온다. 중복되는 값도 가지고요. 배짱장사야. 중복되는 값도 가지고 연속적인 등수도 계속 나와요. 빠지지 않아 등수가 어디에서. 그죠? 반드시 등수가 쭈르륵 올라가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로우 넘버가 제일 쉽습니다. 로우 넘버는요. 대학 입학하는 거랑 똑같아요. 로우 넘버는. 동점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점자 나오면 국영수순으로 잘라. 국영수순도 같으면요. 그럼 생년월일로 잘라. 왜냐면 대학 정원은 잡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우 넘버는 조금 아주 아주 힘든 경우예요. 그냥 로우 넘버는 사실은 계속 얘기하다가
자, 여기서 보시면 얘도 3000이고 얘도 3000인데 얘는 2고 얘는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먼저 나온 애가 2등이고 그 다음 나온 애가 3등이야. 4등이고 5등이고 6등이고 7등이야. 얘는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요. 하여튼 무조건 나왔으면 걔가 똑같은 값을 갖더라도 걔가 첫바야. 이렇게 된 거야. 걔가 등수가 높아야 돼. 라는 거야.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먼저 나온 애가 나와야 돼. 등수가 먼저 나와야 돼. 이런 식이에요. 수능 점수가 같아도 뭐 국어 점수가 높은 애, 또 아니면 수학 점수가 높은 애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대학교에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값이 없어요. 그리고 연속적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랭크라는 애는 어떻습니까? 랭크라는 애는 중복 등수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속하는 등수는 없어요. 중복이 있다면. 그죠? 왜냐면 등수를 하나 날려버리거든. 그죠? 빠진 만큼 등수를 날려버려요. 그 등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댄스 랭크 같은 경우에는 연속하는 등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하는 등수도 존재를 해요. 사람이 많고 뽑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 쓰는 게 댄스 랭크예요. 그 다음에 로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는 등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등수만 존재합니다. 그죠? 왜냐면 값이 같아도 먼저 튀어나온 애한테 우선권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과정, 요 테이블, 이거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뭐 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일반 집계함수인데 일반 집계함수 여러분 날라다닐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근데 뭐 이거 하나만 더 해봐요. 그냥 sums are over by are desce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누적적으로 더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누적해서 더해요. 되셨죠? 이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sums are를 하는데 over partition by job. 그래서 잡별로 이미 파티션을 내고, 그죠? 잡별로 파티션을 내고, 거기에서 sums are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 파티션 내부 안에서 합산을 해서 그냥 6천이 툭 튀어나와요. 그죠? 얘가 계산될 때도 마찬가지. 밀러라는 애가 계산이 될 때, 밀러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라고 했더니, 밀러는 partition by job 안에서 다 해. 라는 거야.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해서 4150이 나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행을 선택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rows between 뭐 이런 걸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합산 때려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뭐 얘기 없으면 그냥 다 합산 때리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